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 발생이 약 3주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모임 인원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역 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신규 확진자 연일 2,000명 아래를 유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방역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접종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의 추세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현재 추세는 뭐 보수적으로 봐도 추석 연휴 이전의 시점으로 감소한 걸로 보이고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보다 지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뭐 백신 접종도 원인이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급속한 감소세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추석 연휴가 장기간 5일간의 연휴 동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좀 쌓여 있고 쌓인 확진자들이 추가적인 전파를 일으키면서 일시적인 확진자 수 증가 양상이 나타났던 걸로 보이고 예. 이후에 보건소의 역학조사 등이 좀 강화되면서 방역 막내 관리율도 좀 개선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큰 네. 틀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접종 완료한 부분들에 대한 혜택 그런 네. 부분들은 좀 완화가 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위드 코로나 준비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 중에서 가장 풀어도 안전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정부가 완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는 이제 감염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백신의 평균적인 그 감염 예방 효과가 한 75% 예. 후반대쯤 되는데 그렇게 치면 백신 접종자 4명이 미접종자 1명의 위험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지금 4 플러스 4로 사적 모임의 인원을 풀어준 거는 한 5명 정도가 모이는 미접종자 5명 정도가 모이는 위험을 갖고 있는 것이라 예. 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부분에 대한 그 규제 완화 조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혹시나 확진자가 증가한다면 이라고 네. 가정해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좀 늦어지진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풀어준 조치들이 그렇게 이제 위험한 조치들은 아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뭐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확진자 수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기준으로 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해나가는 걸 방침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약간의 확진자 증가세가 있더라도 기존의 방침을 뭐 바꾸거나 하지 않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는 정부가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늘리거나 또는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거나 하는 조치들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상황을 보면서 주요 변수는 아무래도 돌파 감염,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부스터샷이 진행 중인데 지금은 네. 이제 일부 고령층, 고위험 또는 병원 의료진 분들 이렇게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대상 확대 가능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백신 종류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더나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는 지금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의료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스터샷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최초 접종 2개월 이후에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예. 우리나라도 아마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얀센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얀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미 식품의약국의 자문기구에서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네. 그런데 보니까 다른 백신,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 부스터샷과는 다르게 접종 대상이 좀 크게 확대가 됐더라고요. 네. 좀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다른 백신과 달리 그러니까 1회 접종만 받는 그 백신이었는데요. 최초 백신 접종 후에는 이제 다른 백신에 비해서 뭐 효과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게 2차 접종이 없다 보니까 초기에 형성된 면역 효과가 빠르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그 백신의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초 접종 후에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백신의 면역 효과를 측정해 봤더니 40% 초반대로 떨어져서 이게 급격하게 백신 효과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여서 지금 이제 2개월이 지나면 그 충분한 면역력, 그러니까 50% 이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접종을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부스터샷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차 접종으로 간주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요. 방역 당국에서 이제 노마스크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여러 반응들이 쏟아졌는데 좀 논란이 되니까 다시 정리를 해줬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접종 완료율이 85%에 이르더라도 실내 마스크 해제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또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실내 마스크 착용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다른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염이 전파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려면 그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집단 면역의 상황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그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해야 가능한 것인데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 때문에 집단 면역 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조치를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해가고 또 실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낮고 뭐 환기가 잘 되고 오래 머물지 않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시도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밀집도가 높고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는 공간, 특히 이제 학교나 뭐 이런 곳, 대중교통 이런 곳은 아마 그 마스크를 벗기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델타 변이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그게 독감처럼 토착화되는 바이러스로 바뀐다면 모를까. 마스크를 현재 델타 변이가 계속되는 한 밀집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은 또 이제 다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 날을 또 너무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준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지금 바라보시는 게 독감처럼 토착화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독감처럼 토착화된다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전파력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치명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게 뭐 많은 사람이 감염되더라도 사망자가 늘어나거나 중증 환자가 늘어나지 않을 정도의 바이러스의 성격이 바뀌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학교나 밀집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당분간은 밀집된 공간 그리고 뭐 실내 공간 이런 곳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돼도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이상 반응 중에 만약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요즘에 탈모 이상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고 사례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에서 질병관리청에선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좀 모니터링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형 탈모라고 하는 게 그 자가 면역에 의해서 생기는 탈모 증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면 자가 면역 여러 가지 자가 면역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보건기구 WHO가
이상 반응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질환의 하나로 원형 탈모를 포함시켜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원형 탈모가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직은 아마 그 질병관리청이 충분한 사례가 집계되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백신 미접종군과 접종군 사이에 원형 탈모의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 분석해서 내놓으면 국민들이 이게 백신으로 이상 반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원형 탈모가 발생한 사례에서 백신 접종 시점과 겹친 것인지 네. 이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사례가 좀 더 많이 늘어나면 그게 네. 이제 수치화되면서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